네. 네, 잘 들립니다. 커피앤클래식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작곡가 안성입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얼핏 무책임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괜찮은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비록 나쁜 방향으로 흘러간다 해도 불안해하지 않고 어떻게든 될 테니까 라고 되뇌이며 나 스스로를 믿는 것이 중요할 테니까요. 그래서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말은 걱정에 쉽게 흔들리지 않겠다는 나를 위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커피앤클래식 여러분과 함께할 첫 곡입니다. 쇼팽의 전주곡 17 A플랫 장조 작품 번호 28의 17입니다.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쇼팽의 전주곡 17 A플랫 장조 작품 번호 28의 17이었습니다.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곡 장일남의 비목입니다. 수원시립 합창단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장일남의 비목이었습니다. 수원시립 합창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듣고 계신 방송 KBS 클래식 FM 커피앤클래식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89.1MHz, 강원 영서 지역과 수도권 지역은 91.1MHz를 통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장일남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지근한 물. 네, 감사합니다. 네. 이대범 교수의 영화음악. 영화음악은 영화의 배경음악이지만 주제곡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연을 넘어 주연이 되기도 하죠. 우리의 추억과 행복이 담겨져 있는 영화음악. 강원대학교 교수를 지내셨고 현재 수필가로 활발한 문필 활동을 하고 계신 이대범 교수님 스튜디오에 함께 하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는 어떤 영화일까요? 네, 두 사람이 부부죠. 다니엘 네. 위에와 장마리 스트로브의 1968년 작품 안나 막달레나 바흐의 연대기라는 작품입니다. 네네. 이 영화는 이 두 사람의 첫 번째 장편 영화로서 1968년 베를린 영화제에 출품돼서 이목을 끌었던 출세작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영화 제목이 바흐 연대기가 아니고 안나 막달레나 바흐 연대기예요. 네. 바흐의 두 번째 아내였던
안나 연대기 맞나요? 제목만 보면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데요. 네네. 네, 엄밀하게 말하면 그 바흐의 연대기라고 하는 게 맞겠죠. 네. 그렇겠군요. 영화는 그 두 번째 부인인 안나 막달레나가 네. 바흐의 생애를 특히 음악 활동과 관련한 바흐의 전기적 사실과 네. 또 여기에다 자식들의 행보에 관한 이 내용을 보이스 오브 내레이션으로 기술하는 형식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네네. 어떠한 극적 장치도 없이 아, 전혀 감정이 담기지 않은 아주 안나의 건조한 내레이션과 네. 또 바흐 역을 맡은 네덜란드 출신의 아주 건반악기 연주자이자 지휘자로 유명했던 사람인데요. 구스타프 레온 하르트의 연주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흥미로운 것은 그 모든 음악을 네. 바흐가 연주했던 당대의 그 장소에서 그 당대에 사용했던 원전 악기로 재현한 점이죠. 굉장히 특이한데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극적인 요소도 인물다운 인물도 또 인물의 대사도 없이 내레이션과 연주로만 구성된 작품을 네. 과연 영화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논란이 그러게요. 있을 수 있겠지만 네네. 안나 막달레나 바흐 연대기는 영화사적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었음은 물론이고요. 네네. 음악사적으로도 바흐의 음악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바흐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라면 당연히 바흐 음악들이 많이 사용되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교수님. 네. 영화 전편에 모두 25곡의 바흐 음악을 감상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일일이 다 소개하기 좀 숨찰 텐데 네, 첫 번째 곡인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5번 네. 바흐 작품 번호 1050 1악장 알레그로를 시작으로 했어요. 네네. 비올라 다감바와 하프시코드를 위한 소나타 D장조 네. 그리고 평균율 클라비오 곡집 1집에 수록된 프렐리드와 푸가 2장조 트리오 소나타 2번 C단조 네. 2악장 라르고 또 어린 자녀들이 연이어 세상을 떠나던 시절에 작곡한 그 파르티타 6번 2단조 네. 1악장 토카타 또 너무도 유명한 뭐 골드베르크 그렇죠. 변주곡 25번째 변주곡 아다지오 네. 이 밖에도 뭐 수많은 미사곡과 장성곡 그리고 마지막 곡인 코랄 프렐류드 저는 이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까지 모두 25곡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주옥 같은 곡들이 담겨 있어요. 네. 제목만 들어도 굉장히 설렙니다. 네. 이 시간에는 어떤 곡을 소개해 주실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 중에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곡들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네,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5번 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골드베르크 변주곡 25번째 변주 아다지오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코렐 프렐류드 저는 이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이 세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 곡 감상 먼저 하고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교수님? 그럴까요? 예, 그럴까요? 먼저 감상하실 곡은 영화에서 그 첫 번째로 연주되는 곡입니다. 네.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5번 바흐 작품 번호 1050 1악장 알레그로입니다. 네. 그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5번 D장조 작품 번호 1050의 1악장 알레그로입니다. 이 영화 안나 막달레나 바흐 연대기의 음악을 담당했던 니콜라우스 아르논쿠르가 지휘하는 빈 콘첸투스 무지쿠스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5번 D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50 1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니콜라우스 아르논쿠르가 지휘한 빈 콘첸투스 뮤지크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대봉 교수님, 네. 안나 막달레나 바흐 연대기를 만든 유예 감독과 그리고 스트로브 두 감독의 그 영화 작업에 극이론과 브레이트의 영향이 컸다고 하는데요. 네. 청취자들을 위해 간단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럴까요? 브레이트 하면 서사극 이론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네.
뭐 서사극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런 이제 연극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제 서사극은 극은 극인데 소설에 서사 기법을 도입한 극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 네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기초한 일반 극들은 관객을 몰입시키기 위한 전략을 구사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 몰입 빠져들게 만들죠. 네. 반면에 브레이트가 주창한 서사극은 관객이 무대와 이제 거리를 유지하죠.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냉정한 관찰자로 남기를 요구를 합니다. 아, 그게 다르군요. 몰입해서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이화, 즉 거리 두기를 통해서 왜 저럴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이죠. 네네. 이제 이 영화에서도 이제 안나 막달레나 바의 연대기에서도 이제 교과서 읽는 듯한 그 내레이션과 네. 아주 적은 분량의 연기임에도 배우들이 전혀 감정 없이 연기하는 것은 관객의 몰입을 방해하기 위한, 지체시키기 위한 그러한 서사적인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관객은 오로지 간단한 내레이션의 내용을 바탕으로 네네. 자신만의 관점에서 능동적으로, 주관적으로 바의 삶과 음악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몰입이 아니라 거리두기, 뭐 동화가 아니라 이화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안나 막달레나와 바흐 두 사람의 관계도 궁금합니다. 다 잘 알려진 것처럼 바흐는 13년을 함께 살았던 첫 부인인 마리아 바르바라와 1720년에 이제 사별을 합니다. 네. 그리고 1년 후에 안나 막달레나를 다시 만나서 이제 재혼을 하죠. 네.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20살의 젊은 안나가 16살이나 많은 데다가 또 자식도 여러 딸린 그 바흐와 결혼을 하는데요. 오로지 바흐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결혼을 음악에 하죠. 대한 존경심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안나는 그 재능 있는 소프라노 가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고에도 굉장히 뛰어나서 후에 그 바흐의 음악이 빛을 보게 한 기틀을 마련한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 안나 막달레나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아내이자 늘 작곡과 교육 그리고 연습 등 경무에 바쁜 남편을 도와서 기꺼이 사보 작업을 거들었던 아주 훌륭한 조력자, 아내이자 조력자였었던 네네. 거죠. 불후의 명곡인 뭐 지선상의 아리아나, 또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골드베르크 변주곡, 또 딸바보였다 그래요. 그래서 커피 칸타타를 이제 만들었는데요. 네네. 커피 칸타타 이런 등도 안나의 희생적인 뒷받침과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현모양처였을 것 같아요. 듣기만 해도. 네. 바흐가 두 권의 안나 막달레나를 위한 클라비아 소곡집을 헌정한 것은 아내 안나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네. 한 곡 더 감상하고 싶어요, 교수님. 네. 이번에 감상하실 곡은 너무나도 유명한 곡입니다. 네. 1940년경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러시아 대사인 카이저링크 백자 의료로 만들었다는 골드베르크 변주곡 25번째 변주 아다지오입니다. 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바흐 작품 번호 988 가운데 25 변주 아다지오입니다. 글렌 굴드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바흐 작품 번호 988 가운데 25 변주 아다지오였습니다. 글렌 굴드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대원 교수님, 네. 앞에서 이 영화에 25곡의 바흐 음악이 연주됐다고 하셨는데 소개해 주시면서 각각의 연주가 실제로 당대의 연주가 이루어졌던 장소에서 그 악기로 연주됐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럴까요? 네. 당대 음악가들의 삶이 다 비슷했겠지만 네. 바흐의 경우는 20명이나 되는 자식들 때문에 늘 살림이 쪼들렸죠. 그랬을 거예요. 바르바르나 그 안나 막달레나 같은 아내를 만나지 못했다면 과연 바흐의 음악이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것도 유명한 음악가로 성장했던 그 장남 비렐름 프레데만이나 또 네. 차남 카를 필리프 에마누엘, 네. 막내 요한 크리스티안이 과연 성공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맞아요. 돼요.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네. 네. 당시의 음악가의 사회적 지위는 보잘것이 없었거든요. 그럼요. 성직자나 국왕, 영주 등과 같은 이제 권력자들의 고용인에 불과했고 맞아요. 또 신분이나 직업도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않았었습니다. 네. 바흐만 해도 그 첫사랑인 바르바라를 향한 일념으로 자기가 존경했던 북스테우데의 그 제안을 거절하면서 네네. 고단한 삶을 이제 살았죠. 네네. 1902년에 아른슈타트 지방의 궁정 악사 겸 오르간 연주자를 시작으로 해서 네. 밀하우젠의 성 블라시우스 교회의 오르간 연주자, 바이마르 궁정 오르간 연주자 겸 궁중 악사, 네. 또 퀴텐 영주, 레오폴트 궁정 악단 연주자 등을 거쳐서 1921년 합스부르크 성의 성 카타리나 성당의 음악 책임자로 일할 때까지 직장을 굉장히 여러 번 옮겼거든요. 네네. 영화 안나 막달레나 바흐의 연대기에서도 이 바흐의 음악들이 바로 바흐의 그 발자취, 바흐가 일했던 성당이나 궁중에서 연주가 되거든요. 네네. 바로 이러한 성당이나 궁중에서 연주되는 장면은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 18세기로 여행을 떠난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겠죠. 굉장히 매력적인, 그렇습니다. 매력적이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곡 한 곡 더 듣고 싶어요, 교수님.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상할 곡은 영화의 마지막을 장식한 곡으로 네네. 저는 이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이제 코랄 프렐류드 바흐 작품 번호 668인데요. 네네. 임종의 코랄로 알려진 이 곡은 바흐가 병상에서 숨을 거두기 며칠 전에 이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네. 제자이자 사유였던 그 알트 니콜이 바흐의 부술에 따라서 악보를 받아 적었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네네. 바흐는 그 자기 아내 안나를 위해서 직접 쓴 가곡이 있었는데요. 그 네. 가곡에다가 네네. 그대가 내 곁에 있다면 죽음에 이르도록 기쁘게 살리. 내 생의 마지막에 그대 고운 두 손으로 내 두 눈을 감겨주면 얼마나 즐거울까. 네, 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사랑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내용의 가사를 지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전의 소원처럼 1950년 7월 28일에 네. 바흐는 안나 막달레나와 그의 아들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숨을 거뒀죠. 네네. 네, 바흐의 코랄 전주곡 저는 이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바흐 작품 번호 668을 구스타프 레온하르트의 오르간 연주로 감상하시면서 이대봉 교수님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현재명의 그 집 앞이었습니다. 바리톤 오연명의 음성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클래식 FM 커피앤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으신 음악의 선급표는 춘천 KBS 홈페이지 커피앤클래식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함께하고 싶은 공연과 전시 소식을 올려주시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서 펼쳐지는 공연과 전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공연 소식입니다. 커피앤클래식 내일은 주간 리뷰로 강릉시립교향악단, 강릉엔젤스, 소량 유스 심포니 정기 연주회가 예정되어 있으니 애청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1월 23일 목요일 커피앤클래식 오늘의 끝곡입니다. 슈베르트의 밤과 꿈, 두이치 번호 827입니다. 오늘은 윤원준, 이명선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클래식 음악으로 오늘도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기술 안은석, 구성 이소라, 제작 윤석광, 진행의 강원대학교 작곡가 안성이었습니다.